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네. 계속 시리즈 이어갑니다. 물 위를 걷는 자라 불리면서 유럽의 대표 지도자로 오랫동안 자리매김했던 오스트리아 총리 세바스티안 쿠르츠가 느닷없이 실각해서 퇴진한 후에 호랑이 없는 골짜기 토끼가 선생이라는 말처럼 급부상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입니다. 그는 쿠르츠 퇴진 직후 유럽의 지도자로 급부상했는데 그에 대해 잘 정리된 최근 기사를 한번 보실게요. 보세요. 유럽의 지도자 마크롱 원전 회귀 유럽 방위군 주도. 포스트 메르켈 시대의 유럽 지도자로 떠오르며 유럽 리더십에 공백을 메웠다. 올해 4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선 도전을 공식선언하지 않았지만 블라블라. 다음. 유럽 전체 안보 현안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태도가 분명하다. 유럽 방위를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진정한 유럽의 군대를 갖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한 유럽을 보호하지 못한다.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에서 EU가 배제된 사항을 계기로 EU 자체의 방위력을 증강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는 거다. 프랑스가 EU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올해 상반기에 EU의 주권을 강화하고 나토에 대한 방위 의존을 줄이는 등 블라블라블라. EU 집행위원회 보안문서에 따르면 EU는 2025년까지 병력 5,000명 규모의 유럽 합동군을 창설할 계획. 신속대응군. 전략적 나침반이라 명명된 유럽군 창설안은 오늘 3월 최종안이 승인될 예정이다. 확정되면 2023년부터 정기적으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도 세운 걸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2022년 1월에서 6월까지 유럽연합 의장국을 맡게 됩니다. 마크롱은 원전 회귀, 탈미국, 탈나토, 유럽 방위군 창설을 주도하고 있죠. 다음. 프랑스의 영광 내세우며 글로벌 리더 야심을 키우는 마크롱. 2022년 가장 주목받을 글로벌 지도자는 단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다. 대미 독자 노선 분명히 하며 유럽 대통령을 꿈꾼다. 유럽연합의 실질적인 리더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친미도 반미도 아닌 독자 노선 프랑스의 길을 걸으며 중동에서 실리를 챙기고 있다. 자, 다음. 프랑스 라팔 전투기 중동에서 초강세. 바이든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미사일을 비롯한 공격무기 수출을 금지했고, 마크롱은 이런 중동 지역의 불만과 틈새를 전략적으로 파고들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로 직접 날아가서 미국이 떠나가는 중동에서 프랑스가 든든한 배경 역할을 하겠다. 다음. 마크롱은 유럽에서 리더 입지를 굳히고 있다. EU의 리더십은 독일과 프랑스의 협력과 융합에서 나온다. 독일과 프랑스가 같이 뽑히겠네. 어디 보자. EU의 미래, 러시아와 유럽, 우크라이나와의 긴장관계, 미중 갈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메르켈 퇴임 후 마크롱의 리더십은 EU와 중동에서 커지고 있다. 이처럼 마크롱은 중동에서 군사 에너지 분야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과거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강대국으로 군림했던 프랑스의 영광을 21세기에 새롭게 복구하려는 시도. 미국에 대한 프랑스의 견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블라블라블라. 자, 다음. 마크롱, 미국 빼고 프랑스, 독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자회담하자. 유럽 자체적 집단 안보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마크롱은 대미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 프랑스 주도의 유럽 통합을 추진하고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3년 안까지 일어날 일들, 미국 내전, 트럼프 대 바이든, 경제붕괴 달러에서 CBDC로 더 심한 코로나, 더 강한 재난들, 지진, 화산, 홍수, 전 세계 곳곳의 계엄령, 나라들 간 전쟁, 중국 분열, 언약계 발견, 노아의 7계명, 종교통합, 카톨릭 주도, 성전 건축, 2022년 가을쯤, 세계 단일 대통령 등장, 마크롱 예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조약, 마크롱이 성사시킨다. 김정은 서울 답방, 미군 감축 또는 미군 철수, 시리아에 러시아, 터키, 이란, 에티오피아, 리비아가 모여서 이스라엘 침공 때 3차 대전 시작. 3차 대전 시작할 때 한국 전쟁도 시작. 북한 남침. 2023년 4월이나 5월 휴거. 2023년 4, 5월 휴거설에 등장하며 마크롱은 또다시 적그리스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본 게시탐정이 적그리스도의 집권 과정을 묘사한 것이라 극찬했던 프랑스 소설 복종이 있었죠.
요 소설이에요. 요게 스토리는요, 2022년 이슬람 공화국 수립과 프랑스의 이슬람화지만요, 제가 내용을 분석해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적그리스도의 집권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는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 마크롱의 과거 이제 집권 과정을 배경만 이슬람으로 바꿔서 각색했다는 게 이 작가 미셸 우엘백의 설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겉으로만 보면은 딱 마크롱이 적그리스도잖아요. 그야말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이래로 다시 한번 유럽의 패권을 잡을 지도자인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마크롱은 이스라엘과의 친밀도가 낮아서 원천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될 요건이 안 된다는 설명도 들었지만, 그것만큼이나 중대한 사유는 유럽 합중국을 구성할 10개의 뿔 중에 적그리스도인 작은 뿔에 의해 뽑혀나갈 세 뿔이 영국, 프랑스, 독일이라는 게 전통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브렉시트로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서 영국의 경우에는 좀 불분명해지긴 했습니다. 세 뿔이 영국, 프랑스, 독일이라는 설이 있고, 스페인, 프랑스, 독일이라는 설이 있고,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의 수를 대입해도 프랑스와 독일은 반드시 뽑혀나간다 그겁니다. 역대 유럽 역사에서 제국을 시도했던 나라가 바로 이제 로마 제국의 본토였던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영국은 백년전쟁 이후로 유럽 내에서의 팽창을 포기하고 해외 식민지 개척에 나섰죠. 프랑스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때, 독일은 빌헬름 2세와 아돌프 히틀러 때 유럽 통합 제국을 시도했죠.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프랑스와 독일은 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받은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제 때까지 한 나라였습니다. 그 후대에 분리된 거예요. 그렇게 세 나라로 분리되면서 현재 프랑크 왕국이 세 나라로 분리되면서 서프랑크가 프랑스, 동프랑크가 독일, 중부 프랑크가 이탈리아에 이제 전신이 된 겁니다. 특히 프랑스가 그 샤를마뉴 대제의 직계입니다. 독일 또한 신성 로마 제국이라 불릴 만큼 두 나라 모두 로마 제국의 후신이죠. 당연히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의 본토고요. 서로마 제국의 적통이 이 프랑스와 독일로 이어진 겁니다. 또한 러시아도 키예프 공국 이래로 로마 제국의 혈연입니다.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동로마 제국의 적통이 러시아로 이어진 바가 있죠.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로마 제국의 부활을 외치려면요, 기존의 로마 제국 후신들을 박살내야 되는 게 먼저인 겁니다. 작은 뿔은 굴러온 돌 입장이기 때문에 이미 박힌 돌들을 빼내야 되는 거죠. 곡과 마곡 전쟁으로 러시아가 무너지고, 이어서 세 뿔을 뽑는 과정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무너지고 이탈리아나 영국, 스페인 중에 한 나라가 더 무너진다면 기존 유럽 패권국들은 소멸되고 희의 천하가 되는 겁니다. 영국이야 섬나라니까 뭐 제외한다 치더라도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정도만 그 프랑스, 독일과 함께 무너져도요, 유럽에는 제대로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없습니다. 마크롱은요, 지금 아무리 날고 뛰어도 그의 임기 내에 격변이 일어난다는 전제하에서 일단 곡과 마곡 전쟁 와중에 소련연합군에 의해 축출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뭐 그 윗대의 샤를 드골처럼 레지스탕스 투쟁까지 해가면서 어떻게든 그 핵전쟁까지 잘 이겨내서 유럽연합을 유럽 합중국으로 재편해서 통합 대통령이 되는 것까지 성공한다 한들, 새 뿔이 뽑히는 과정에서 자신의 본진인 프랑스와 더불어 적그리스도에게 제거당할 것이고, 그가 쎄빠지게 구축한 유럽 합중국 체제와 유럽 방위군은 적그리스도가 감사히 받아먹을 겁니다. 곡과 마곡 전쟁도 겪지 않고 멀쩡하게 있다가 슬그머니나 나타나서 자리만 빼앗아 찬탈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요. 마크롱의 대외적 지명도와 반비례하는 프랑스 국내에서의 지지율이 그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크롱은 대내적 민심은 도외시하고 대외 정치에만 몰두하는 걸로 악명이 높아요. 그나마 다른 후보들이 더 형편없는 바람에 23%라는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는 것뿐입니다. 현직 프리미엄도 있는데도 다자 대결에서 23%라는 거, 이거 진짜 형편없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조금이라도 민심을 더 챙기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역 패스로 국민들을 쥐어짜고요, 미접종자들을 괴롭히겠다며 대놓고 내던지고 있으니 프랑스 국민들이 마크롱에 대한 원성이 자자한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보세요. 22년 동안 일했는데 한 달에 176만 원 받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부인이 저녁 식단을 바꾸는데 6억 3천만 원 썼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역겨웠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광경 아닙니까? 제가 근래 베르사유의 장미를 전편 정주행 했는데, 와, 이거 진짜 프랑스 대혁명 그 전야의 상황과 진짜 똑같았어. 어쩌면 적그리스도는요, 과거 프랑스 대혁명 같은 상황을 연출해가지고 민중들을 선동하여 마크롱을 축출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같은 상황으로 흘러간다면 마크롱이 무너져도 민심은 외면할 겁니다. 마크롱과 그 영부인 브리지트가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재현할지는 미지수지만요, 그분들 덕분에 단두대가 다시 등장하게 될 것만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 단 2대밖에 없다는 단 2대. 아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